불륜, 바람피고 이런 외도를 저지른 아내 뭐 무시만 하겠어요? 분노도 하고 화도 낼 수 있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어떨 때 상대를 무시하고 싶은지. 자, 아내가 바람 폈는데 내가 무시한다. 근데 무시해도 어떤 동기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요, 다 어떤 동기로 인해서 유발되고 어떤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뭐뭐를 행동해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한테 무례한 저 사람을 무시해 라는 건요, 저 사람이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너의 권위를 지켜내 라는 메시지가 있고요. 화를 내 라는 건요, 화를 내므로써 너를 지켜내, 너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뭐 이런 동기와 행동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자, 배고픔을 느끼는 건 허기를 채우기 위한 동기, 그리고 무언가를 먹어야 해 라는 행동의 메시지인 것처럼요. 그래서 바람핀 아내를 계속 무시하는 건 상대가 다 배신했으니까 더 이상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너를 지켜내 라는 동기와 메시지일 거예요. 그럼 우린 이때 내가 아내를 계속 무시하는 게요, 이게 같이 살기 위함인지 아니면 헤어지기 위함인지 방향을 좀 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방향 없이 계속 그냥 무시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같이 못 살죠. 나도 무시하는데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들고요. 상대 또한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굉장히 모순적인 게요, 아무리 내가 잘못했어도 자기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욕은 또 많이 안 먹고 싶어 해요. 용서는 구하지만 계속 무시당하면서 살고 싶어 하지 않고요. 투명인간 취급받으면서 안 살고 싶어요. 또 가해자로서 사죄하면서는 살고 싶지 않은 게, 그런 마음이 드는 게 또 인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방향을 정하려면요, 우선 내 마음부터 알아야 돼요. 나는 방향을 정하기에 앞서서 내가 아내를 지금 왜 계속 무시하고 있는지, 분노나 화를 내는 것보다 왜 무시로 일관하면서 이 시간을 버티고 있는지 내 마음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희는 심리상담 하니까 이제 심리적인 요인 위주로 왜 이 상태에서 계속 무시하고 있는지 2가지 정도로 추려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열등감을 견디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자, 이 열등감이라는 게 어릴 때부터 쭉 유지된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성과만을 지향하거나 1등만을 지향하면서 산 경우, 이 열등함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들보다 항상 우월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말 열등하지 않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애쓰고 사세요. 자, 이런 분들은 열등함이 어떻게 보면 내 성장의 동기가 되기도 했겠죠. 자, 근데 이 열등함을 없애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한다? 그러면요, 사람이요, 뭘 잘 못한다 소리에 굉장히 파르르 예민해집니다. 그 소리를 안 듣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못한다, 뒤처진다 소리를 잘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싫은 소리 안 들으려고 기를 쓰게 되는 거죠. 또 어릴 때 성과나 결과를 내야지만 부모님이 예뻐해줬다? 이런 케이스요. 평상시에는 관심도 없고 사랑도 주지 않아요. 그러다가 학교에서 뭐 공부를 잘한다거나 어떤 활동에서 내가 1등을 했어요. 그때만 예뻐해줘. 그때만 칭찬해주고 그때만 사랑해줘. 그러면요, 이 아이는요, 이 사랑과 예쁨, 이걸 계속 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고 1등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슬프지 않나요? 어린아이들은 존재 자체로 이미 사랑받아야 하는 건데 뭘 해야지만 관심받고 성과를 내야지만 사랑받는 것은 그냥 조건이 걸린 거잖아요. 근데 인간은 누구나 조건 없는 사랑을 기대하고 바란단 말이죠. 특히 누구에게? 부모에게요. 자, 이 아이들은 왜곡된 생각이 자리 잡게 됩니다. 난 뭘 해야만 사랑받는구나. 1등하고 잘해야만 관심받고 인정받는구나. 무언가를 희생해야 내 존재감이 있는 거구나 라고요. 자, 이런 사람이 결혼해서 살게 되면요, 자기가 나름 사랑받기 위해서 엄청 애쓰고 노력했잖아요. 근데 이런 게 인정되지 않으면 배우자가 나 무시하는 것 같고 그런 것에 민감해지고 내가 원하는 반응이 나오지 않았을 때 네가 감히 나를 무시해? 내가 이렇게나 노력하고 애쓰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도 사실은 열등감이 기저에 굉장히 깊이 깔려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무의식적으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걸 그냥 학습하게 된 거고 이걸 반복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원리로 화가 나고 무시당한다고 느끼는데 이것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의 열등감이라고 아예 인지 자체가 안 돼요. 하지만 상담에 와서 저희가 얘기 나누면 이거 열등감입니다 라고 말씀드려요. 1등이 아니면 안 되고 무언가 해내지 않으면 인정받고 사랑받지 못한다라는 두려움, 이것도 깊이 들어가 보면 열등감에서부터 기인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언가를 해야 칭찬받고 1등을 해야만 인정을 받았던 어린 시절의 나,
그런 나를 생각하면 어때요? 너무 짠하죠? 그런 나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누가? 내 스스로가요. 어린 아이는요, 부모가 온 우주고 온 세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린아이는 그냥 이 온 우주와 세상에게 관심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애썼던 것 뿐이에요. 그런 나를 온전히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돼. 그래도 넌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요.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을 나 자신에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해주지 않으면 누가 해줘요? 이걸 내 스스로 자신에게 해주지 못하면요, 자꾸 다른 사람 입을 통해서 이런 말들을 듣고 싶어 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내 마음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 기대했다가 좌절하고 실망하면서 또 무시당한다고 느끼고, 자, 악순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요, 아내 외도로 힘든 지금의 상황은 아내가 날 만만하게 보거나 날 무시해서 이런 상황이 생긴 게 아니에요. 결혼 생활 중에 생길 수 있는 위험이나 발생할 수 있는 현상 중에 하나이고요. 그렇게 받아들이시면서 자신의 삶을 지옥으로 만드는 이 생각의 꼬리는 여기서 좀 잘라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스스로 좀 어렵다 하시면 찾아오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열등감이라는 단어에서부터 내가 좀 파르르 하는지 한번 자신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세요. 내가 파르르 한다는 건요, 난 열등하면 절대 안 돼 라는 마음이 기저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인간은요, 열등하기도 하고 우월하기도 합니다. 다 상대적인 것이에요. 누구와 놓고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열등한 나조차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성숙한 어른이 되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부모의 예쁨을 막 바라는 그런 아이가 아니고요. 내가 이 정도 성숙해야 내 자녀에게 우리 부모가 나에게 했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좀 건강하고 온전한 사랑을 주면서 키울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신의 열등감을 좀 직면하고 스스로 위로하는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영상도 찍고 강의도 만들고 하는 거니까요. 저희 채널 꾸준히 구독하시면서 자주 오시고 보시길 바래요. 자, 두 번째는요, 과도하게 회피적인 성향입니다. 자, 회피. 어떤 힘든 상황이 있으면 피해버린다는 건데요. 이것 또한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사실 꼭 필요한 대응 방식 중에 하나예요. 아니, 무서운 게 있으면 도망쳐야지 살 수 있잖아요. 자, 근데 어떤 상황에서 도망치거나 회피하는 것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느끼는 감정들조차 회피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나 화, 분노, 슬픔, 좌절 이런 것들이요.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 자체를 잘 못하시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화내고 분노하고 불안하고 또 좌절하는 거, 이런 것들은 사실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걸 드러내면 안 되는 거야. 드러냈다가는 크게 싸울 일이 생겨. 아니면 난 한 번도 이런 걸 드러낸 적이 없어 라면서 억압하시는 분들, 왜 그럴까요? 이걸 드러내면 싸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감정들을 억누르고 그래도 힘드니 싸우는 대신에 뭘 택해요? 회피하고 그냥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느끼는 그 불편한 감정을 누르고 눌러서 마음속 깊이 넣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꺼내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직접적인 대립이나 갈등 이런 것들이 너무 싫으니까 그냥 참고 눌러버리는 거죠. 근데요,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모든 감정은요, 좋든 나쁘든 다 제 각각의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들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이게 인간이 느끼는 감정은 다 쓸모가 있고 제때 잘 표현하는 것이 건강한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이고 이런 영화니까요, 꼭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슬픔이나 불안, 분노 이런 감정들도 사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데 이분들은 왜 이런 것들을 회피하게 됐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요, 통제가 심하고 권위적인 부모 밑에서 자라신 경우.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자기 감정을 억제하거나 회피하는 경향이 생겨요. 왜냐하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부모는요, 사실 막강한 권력자예요. 이 권력자가 자녀를 통제하고 권위를 이용해서 내 자식을 자기 뜻대로 좌지우지하게 되면요, 아이는 이 막강한 권력자 앞에서 내가 얼마나 무기력한지, 내가 얼마나 무력한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감정을 드러내고 표현을 해본 적이 있겠죠. 있었으나 묵살되거나 혹은 수용되지 않았거나 좌절된 경험,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그냥 참아버려.
아, 그냥 피해버려. 이러는 거예요. 어차피 안 되는 걸 뭐 하면서 그냥 이길 수 없는 대상, 싸움이나 갈등 해봤자 뭐해 하고 피해버리는 거죠. 또 한 가지 케이스는요, 많이 싸우고 다투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에요. 자, 혹은 또 말을 안 하는 이 냉전 기간이 긴 걸 또 포함해요. 자, 이런 분들은 애들 앞에서 싸우지 않았어요 하시는데요. 하지만 아이들은 부모의 숨소리만 들어도 집안의 공기를 감지합니다. 왜냐하면 아이에게 부모는 온 세상이고 우주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온 세상과 우주가 둘이 자꾸 싸워요. 그럼 늘 긴장과 불안 상태에 있게 되고요. 다른 아이들보다 불안도가 더 높아집니다. 이런 아이들이 가지는 가장 큰 불안, 두려움이 뭘까요? 부모 둘 중 하나가 나를 버리고 떠나면 어떡하지? 엄마 아빠가 나 버리면 어떡하지? 라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나를 버리고 떠날까 봐 무서운데 어떻게 자기가 느끼는 감정이나 불편함을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어른이 되면요, 이 아이는, 불안한 아이는 치유받지 않은 채 그대로 어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된 이후에도 뭔지 모르게 불안하고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게 어색하고 어렵죠. 그러니 자기의 감정조차도 무시하고 회피하는 방식으로 자꾸 대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분들이 지금 당장 하셔야 할 것, 회피라는 단어에 용기가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용기에는요, 화나 분노의 감정도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느끼는 화, 분노, 좌절 이런 것들을 드러내지 않고 참기 때문에 우리가 회피하고 무시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무시한다고 여러분들의 고통이 사라지던가요? 아닙니다. 내 안에 화나 분노, 좌절 이런 것들이 나 좀 꺼내줘 라면서 아우성 치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 아이들을 받아들이고 좀 꺼내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 난 이제 더 이상 엄마 아빠를 두려워하는 아이가 아니니까요. 엄마 아빠가 나를 버릴까봐 내가 하고 싶은 말이나 내 감정을 표현하는 걸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 어른이니까요. 그렇게나 참아왔던 화도 좀 내시고요. 악쓰며 우셔도 됩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들을 좀 충분히 끄집어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셔도 돼요, 이제는. 아내의 외도로 고통이 극에 달하는 순간 어쩌면 내 내면이 그만 좀 참아, 그만 좀 피해 다녀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걸 수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폭풍이 휘몰아치고 내가 큰 파도에 휩쓸린다, 그런 곳에 내가 내던져졌다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런 큰 파도에 내던져졌다면요, 사실 나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라면서 느껴지고 무기력해질 수 있죠. 근데 인생이요, 잔잔하다가 그렇게 폭풍이 오면 맞고 파도에 내던져지고 그 파도의 흐름을 타면서 견뎌내고 살아낼 수밖에 없다는 걸 내 삶의 여러 사건과 경험들로 깨닫게 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의지로 사실 막을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많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계신 배우자, 외도, 불륜, 바람 이런 것들 또한 인생의 큰 파도에 내던져진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우실 거예요. 그럼 과거에 내가 살았던 대로 또 참고 억압하고 회피하실 건가요? 상간남보다 열등하다는 자괴감에 빠져서 계속 허우적댈 수 없잖아요. 그러기에 우리 인생은 각자 모두에게 너무 소중하고 고귀합니다. 회피는 문제를 해결하는 전공법이 아닙니다. 쓰레기처럼 더럽다 여겨져도, 또 칼에 베이는 것처럼 아파도 결국에는 도려내야 할 건 도려내야 새살이 돋듯이 여러분들 이제 회피 대신 직면하는 용기를 내시길 바래요. 혼자서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요, 저희 찾아오세요. 용기 낼 수 있게 저희가 지지해드리고 도와드립니다. 상담은요, 내가 혼자 하기 힘든 걸 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요. 강의는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행복해지는지 이 행복한 길을 안내하는 나침판 역할을 합니다. 아내의 외도로 고통스러운 남편분들 무슨 방법이든 써서 행복해지시길 바래요. 그 길에 언제나 저희가 있고요. 오기 힘든 분들은 저희 채널 구독하시고 꾸준히 시청해주세요. 용기가 나는 시점이 반드시 올 겁니다. 이미 영상을 보고 계신 것 자체가 이미 한 발 다가서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고통 속에 계셔도요, 용기 내어 한 발 내딛어서 행복으로 한 걸음씩 가시길 바라고요. 그 길을 저희가 응원하고 같이 가드립니다. 행복한 삶을 응원하는 하우투라이프 신아라 부원장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용기 내세요.